토요일 아침에만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져줄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이죠. 요즘 같은 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분이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생활성서사의 별칭이 빼꼼씨죠. 빼꼼 인사하신다고.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아요. 요렇게 빼꼼 문 열고 인사하듯이 인사해 주시는 매력적인 우리 루체로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개편 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토요일로 이사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토요일에 인사드리네요. 그러니까요. 예. 5월 참 챙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성모성월이기도 하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네. 오늘 하루 우선 루체로님은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부모님께 짧은 음성 편지라도 어떠실까요? 민망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민망하네요. 그건 좀 쑥스럽고요. 예. 좀 이따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서 네. 부모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벌써 좀 걱정이 막 되는데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은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런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루체로님. 네. 예, 이유 없이 고맙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 이렇게 정말 이유 없이 쑥 던졌으니까 부모님한테 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꼭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마음 담아 오늘 책도 소개를 해주셔야 할 텐데. 네. 제목이 두 개의 시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분도 두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마르코로 봤는데 마르코가 아니고 미르코 쿠진? 또 네, 맞습니다. 우르술라 헤르테 비히. 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책을 쓰게 된 걸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 저자 이야기부터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두 분이 쓰신 책이고요. 두 분 다 독일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미르코 쿠지는 좀 자유로운 영혼, 또 시쳇말로 힙스터, 그러면 꼭 어울리는 남성 작가고요. 예. 그 우르술라 헤르테비히 이분은 수녀님이세요. 그것도 약학 박사인 수녀님이신데, 예. 조합이 이게 저만 흥미롭게 느끼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 분이라니까 이름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멜코 코진 이렇게 오르슬라 헤르테비히 막 이렇게. 이건 농담으로 제가 던진 거고. 남성 작가와 수녀님이 주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고요. 예. 두 분이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생각 이런 게 당연히 너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병신도 남성 작가와 수녀님이시니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쓰게 된 건 이 미르코 작가가 아내랑 같이 1년에 한 며칠 정도 우르술라 수녀님이 계신 수도원에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랑 수녀님이랑 세상에 대해서나 하느님에 대해서나 대화를 나누던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두 분 다. 네. 우리 이거를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각자 관점으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자. 이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화가 책이 됐다니까 이 두 분 다 일단 좀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말만 하고 그게 실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막 한두 줄 쓰는 것도 아니고 글을 굉장히 많이 써야 책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두 분이서 열심히 써서 책까지 낸 걸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두 개의 시선인데 책 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빛 겉표지에 녹색 사과가 눈에 띄는데 이것도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물론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이 표지의 컨셉을 짧게 표현을 하자면 대비 아니면 뭐 반전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강렬한 오렌지빛 배경에 사과는 푸른색 이런 대비가 있고 예. 또 혹시 뒷표지를 잠깐 보시겠어요? 돌려가지고. 뒤요. 뒷표지 좀 보시면, 반전이 있네요.
네, 예. 여기에 반으로 이렇게 가른 사과의 안쪽 단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요 시점에 우리는 이 사과, 풋사과를 녹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글쎄요, 이게 녹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이 껍질은 녹색이 맞지만 갈라서 보면 속살은 약간 푸른빛이 나는 하얀색이라고 하면 네, 좀 맞을까요?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한 가지 사물이라도 겉에서 봤을 때 그리고 쪼개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같은 사과를 봐도 여러 사람이 떠올리는 이미지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맛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떠올리기도 하고 색깔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이 책에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편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 사과를 보고 이 주제를 보고 어떤 게 떠오른다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저절로 생기는 재미까지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 이런 특성을 좀 한축적으로 표지에 담아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군요. 이 사과의 색깔을 얘기했을 때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네. 책 제목 두 개의 시선도 여러 가지 주제를 두 개의 시선으로 다르게 바라본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제가 뭐 행복, 허영, 성공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책에는 성공, 워라밸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떠올리고 대화의 주제로 삼기도 하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환경,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좀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소명이랄지 영원이랄지 좀 이런 멀리 느껴지는 것들까지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망라한 사유들이 들어있고요. 이 주제들은 모두 하느님과 세상이라는 범주 안에 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란 이 범주 안에 들어있고 하느님과 세상. 근데 주제들을 배치한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게 총 28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주제들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성공이라는 주제는 허영 혹은 자만, 그리고 자유, 요 사이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는 유대 혹은 공동체, 하느님이라는 주제 사이에 안겨있고요. 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좀 읽는 분들로 하여금 사유의 폭과 깊이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일깨워줘서 좋은 것 같은데 네. 우리 빼꼼 씨는 이 책을 편집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집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우선 저는 편집하면서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세상 사는 것도 지치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살게 되더라고요. 잡념은 되게 많은데 예. 좀 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사유, 건강한 대화 이런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또 잘 몰랐어요. 그 생각도 잘 못했었는데 이걸 작업하면서 두 개의 시선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도 대화도 사실 일상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의미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저보다 이 책을 더 깊게 읽고 또 더 많이 작업하신 우리 회사의 편집부의 동료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지함을 못 참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네. 이렇게 가볍게 보고 거기에 피식 웃고 근데 네네, 더 깔깔 웃을 수 있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네네. 진지하면은 막 오글거린다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지함을 못 참는 세상.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좀 진지한 얘기, 좀 진중한 얘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 앞에다가 꺼내놓으면은 재미없다. 좀 고리타분하다. 예.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의견에 저도 되게 깊이 공감했고요. 또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두 사람이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는 이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넓혀준다는 인상으로 다가와서 예.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더 좋았고 또 그 모든 얘기가 결국에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경건한 동행이라는 사실도 또 좋았고요. 경건한 동행이다.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두 개의 시선 가운데 어떤 내용, 어떤 대목을 행복가족들과 나누고 싶으실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고민을 안 하고 고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예. 이게 행복 혹은 행운이라는 주제가 마침 책 처음에 딱 들어있거든요. 행복 혹은 행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행복가족 여러분이랑 나누어야겠다 하고 바로 저는 딱 이걸 골라왔고요. 예. 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저자가 쓰신 글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분 저자가 쓰신 글들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단락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예. 조금씩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개의 시선 일부 읽어주시죠. 아마 두 저자가 각자 쓴 부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부분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행복해 보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쉽게 찾은 주차 공간, 식사 초대, 세금 환급 같은 좋은 일이 생기면 저는 와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 계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고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던 또 다른 행운을 잊어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일상에 어긋나지 않는 행운보다 앞서 말한 특별한 행운을 훨씬 자주 행복이라 여깁니다. 이렇게 왜곡된 감정에서 행복은 그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경험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온전히 사고방식의 문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자기 최면적인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상을 실현해가는데 한계를 지닌 채 노력해야만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외적인 환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체험했던 이들의 감명 깊은 증언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행복의 결정적 관건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다만 제 기쁨의 이유와 하느님께만 집중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보려 합니다. 네, 두 개의 시선 가운데 미르코가 생각하는 행복 혹은 행운을 들었고 이어서 우르술라가 생각하는 행복 또는 행운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렇죠. 미르코는 결국에는 우리가 한계를 지니고 있어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녀님은 나는 이 기쁨의 이유와 하느님께 집중하겠다.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마음 모아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요. 네. 이 두 개를 결국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놓여 있는 의미도 그렇죠. 있고요. 네. 이 행복과 행운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행복이겠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느님과의 소통,
잊지 않고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행복을 네. 찾아 노력하면 행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저희가 원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는 어떤 방법, 요령이 그래요.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이라는 책, 특별히 수녀님의 시선 그리고 젊은 작가의 시선이 합쳐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 행복가족들 읽고 싶으시면 유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꼭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벌써 이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행복가족들께 인사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네, 예. 우선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난번 방송보다는 좀 웃음이 덜 나온 것 같아요. 아, 웃음이 덜 나왔다면 어떻게 그 저자의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오르슬라 헤르타 비히 이렇게 소개라도 해야 되나?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눴던 대로 이 진지함이 재미없음으로 치부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좀 저항했다. 이렇게. 그래요. 좀 갖다 붙여보면서 아니요, 이것도 필요한 말이죠. 예, 의미를 우리가 갖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웃음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라는 건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셔서 이게 두 개의 시선이잖아요. 예. 두 개의 시선이 세 개의 시선, 네 개의 시선, 수천 개의 시선, 수만의 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네요, 진짜. 또 이 책 두 개의 시선으로 준비 중인 행사도 있다고요? 네, 이번 달에도 저희 생활성서서 너튜브 채널에 온라인 행복한 북콘서트를 이번에도 열 계획이고요. 예. 5월 21일 오후 3시고 이때 번역하신 그리고 지금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허석훈 루카 신부님께서 강사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5월 21일 오후 3시 생활성서사 너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온라인 행복한 북콘서트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어버이날 또 5월 성모성월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추천곡 있으실까요? 네, 좀 날씨가 좀 좋고 햇살도 예쁘게 따뜻하게 내리쬐는 걸 보면서 그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어떤? 이문세의 봄바람. 봄바람 부는 살랑. 좋죠. 네, 예, 좋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나월의 피처링으로 들려드리면서 생활성서사의 빼꼼씨 오늘 북소믈리의 김병수 로제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